부동산 소재가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이었고 현재 시세가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보통 한 1억에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만기가 10월 20일인데 사실 이분은 6월 정도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5개월 이상이 지난 겁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동안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버튼너입니다. 요번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거는 전세 사기 피해, 이분들 만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전세 사기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사기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깡통 전세도 있을 수 있고요, 이중 계약, 그다음에 대리인 사칭, 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을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 부동산 전세 사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되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일상생활들이 대부분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대부분 어려요. 2030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서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긴 한데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우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저도 상담하고 나면은 마음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책을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다, 아니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줬다, 나만 잘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접촉사고나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많고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걸 실제로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공포심도 있고요, 압박감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즘에 빌라왕이라든지 세모녀, 아니면은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는 세간에 화제가 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정부 기관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그런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개인 간의 계약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돈을 못 받는다 라고 하면요, 도움받을 데가 거의 없어요. 기관에다 연락을 해도 선생님, 개인 간의 계약은요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은 합의를 보시든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지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식이니까 되게 멘붕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해요.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냐, 아니면은 보증보험을 왜 안 넣었냐, 임대인이나 이런 거 다 확인했어야지 왜 부동산이나 네가 제대로 확인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든지 자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계약을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집주인 말을 믿고 계약을 하는 거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거나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계약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거 딱 보고 계약해요. 전입신고 가능한지,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 내가 가졌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돈을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다음 세입자 구하기, 두 번째는 경매 신청하기. 요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나한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럼 이거 받고 나가면 되고, 아니면 경매 신청해가지고 배당 받아서 내 돈 보증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 개 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경매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번에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의 얘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부동산 소재가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전세금이 1억 3천만 원이었고 현재 시세가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보통 한 1억에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만기가 10월 20일인데 사실 이분은 6월 정도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5개월 이상이 지난 겁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동안에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크게 문제가 된 거죠. 들어보니까 여기 오피스텔 시세가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가 되는데 이 3천만 원을 그냥 안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3천만 원을.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1억 3천만 원을 받았던 집인데 이게 아깝거든요. 3천만 원에 대해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내가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갖고 있던 돈을 주든지 간에 이자를 못 받고 이자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도 1억 3천에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한 게 1억 5천에서 1억 6천 되면은 집주인이 이 3천만 원 때문에 이 집을 날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매 신청까지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3천만 원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3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경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집주인도 압박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받았다고 돈을 1억에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요. 3천만 원은 집주인이 먼저 줬대요. 그래서 이사 갈 날짜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이분은 되게 운이 좋은 편이죠. 그나마 시세가 1억 5천에서 6천이니까 집주인이 3천만 원 때문에 이 집을 날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인데 내 전세금이랑 매매 시세가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낮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런 압박감에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거나 돈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깡통전세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깡통전세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깡통전세를 보통 시세의 70에서 80% 이상이 되면 깡통전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구하러 가보면요. 70% 80%가 뭐예요? 90% 100%짜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가입이 가능하면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굳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보증보험에서 내가 대신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까 너 이거 받고 나가. 내가 알아서 집주인한테 받을게. 요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입을 해 놓으면은 실제로 돈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귀찮습니다. 되게 어려운 과정도 있고요. 뭐 서류도 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찮은데 사실 이거 귀찮은 것보다요.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훨씬 괴롭고 힘들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증보험 얘기하면요. 뭐 받기 어렵다.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다. 금방 파산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요 기사 한번 볼게요. 전세 사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보증보험 가입 역대 최대다. 자, 6년 만에 60배가 올랐대요. 2013년부터 가입을 시작했는데 2015년부터 22년까지 해가지고 60배가 올랐어요. 11월 기준, 올해 11월 기준으로요. 보증보험에서 대신 변제해준 금액이 7,700억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7,700명의 사람이요.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증금을 받고. 만약에 이거를 가입을 안 했다면 이 7,700명도 생활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돈 못 받으면 생활 당연히 망가집니다. 거의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하는 일도 있는데요. 남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건 다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자책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다들 본인들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옆 사람들도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